촬영을 통해 곤충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곤충 테마파크예요. 안녕하세요. 자, 여기는 우리 곤충 박물관의 2층이에요. 여러 가지 살아있는 곤충들이 있거든요. 몇 가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게요. 뒤쪽에 있는 곤충이 뭐일 것 같아요? 얼핏 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자세히 봤더니 한 마리가 눈에 띄네요. 메뚜기? 귀뚜라미. 자, 이 뒤쪽에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곤충인데 바로 기랍잡이라고 하는 곤충이에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책에서는 들어봤는데 학교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이 곤충은 친구들이 실제로 보기엔 굉장히 어렵지만 책에서는 가끔 볼 수 있었던 그런 곤충들이에요. 우리 이 곤충은요, 굉장히 색깔이 아름다운 곤충이에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기랍잡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름 그대로 한 길을 가다가 볼 수 있는 곤충인데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 기랍잡이는 조금 더 앞으로 날아가요. 이렇게 마치 친구들이 가는 길에 앞잡이 길을 안내해 준다라고 해서 기랍잡이라고 부르는 곤충인데 색깔은 굉장히 아름답고 작은 크기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은 얼굴 쪽이 굉장히 큰 턱을 가지고 있는 육식곤충이에요. 그래서 자기보다 작은 곤충이나 살아있는 생물들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턱으로 무섭게 씹어먹는 그런 육식곤충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기랍잡이는 육식인데 다른 곤충들은 어떤 식들이 있어요? 우리 사실 곤충이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의 동물 중에 가장 다양한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말했던 육식이 있고요. 아니면 풀만 먹는 초식이 있고 그 외에 친구들 중에 좀 생소해졌겠지만 분식이라고 알아요? 분식? 분식. 친구들이 먹는 떡볶이 말고 들어봤어요? 분식? 모르겠죠? 바로 잡식도 있긴 하지만 일단 먼저 분식 얘기해주면은 분식은 똥분자라고 해서 소똥구리 알죠? 바로 소똥구리처럼 똥을 먹고 사는 곤충이 바로 분식성 곤충이라고 부르고요. 대형 초식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사는 소똥구리는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어요. 선생님, 여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뭐예요? 아, 잘 봤어요. 저 구멍은 바로 여기 있는 기랍잡이 애벌레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사실 이제 개미귀신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그렇죠. 보통 개미귀신 하면은 명주잠자리라고 하는 곤충의 애벌레가 바로 개미귀신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기랍잡이의 애벌레도 개미귀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땅속에 항상 숨어 있다가 고개를 내밀고 있다가 어떤 곤충이 지나가면 갑자기 확 낚아채가지고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랍잡이의 애벌레도 개미귀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는 두 번째 곤충은 바로 왕사마귀라고 하는 곤충인데 들어봤죠, 이름? 네. 그렇죠? 많이 알아요? 네,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좋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곤충 중 하나일 수가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아까 얘기했던 육식곤충이죠. 굉장히 잘 발달한 앞에 있는 다리로 해서 다른 작은 곤충들을 이렇게 잡아다가 사냥하는 그런 곤충인데 보통은 이제 녹색이 많은데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끔 어떤 개체들은 이제 갈색으로 색깔이 이렇게 자라기도 해요. 그래서 녹색 또는 갈색이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마귀는 시각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잘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다가 사마귀가 이렇게 뭔가 하고 친구들 쳐다볼 수가 있어요. 고개 돌려가지고 곤충 중에서 흔하지 않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곤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사마귀 만지면은 여기 막 따치 같은 거 나는데 그거 사마귀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엄연히 바이러스라고 해서 우리 여기 있는 곤충 사마귀랑은 이름이 같을 뿐이지만 다른 겁니다. 전혀 상관은 없어요. 선생님, 네. 저거 노랗게 붙어 있는 거는 혹시 뭔가요? 아, 저거는 바로 사마귀가 알을 낳은 거예요. 보면은 사마귀들의 알이 들어있는 알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작은 알집 하나에서 적게는 한 80마리, 많게는 100마리 이상의 작은 아기 사마귀가 태어나기도 해요. 신기하다. 자, 여기에 있는 곤충은 큰광대 노린재라고 하는 곤충인데요. 한번 나무 위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세요. 저기 색깔이 보여요? 저기 있다. 저 뒤에 그쵸? 다리가 보여요. 색깔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곤충인데요. 자, 노린재 중에서 광대처럼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큰 광대 노린재라고 부르는 곤충인데 우리 큰 광대 노린재는 무엇을 먹고 살 것 같아요? 나뭇잎? 나뭇잎 먹고 살 것 같아요? 다른 곤 다른 곤충 육식일까요? 뭐일까요? 잡식. 자, 어떻게 보면은 미럽. 미럼 먹고 살 것 같아요. 육식이네요, 그럼. 자, 근데 보면은 우리 노린재들은 보통 긴 빨대 같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는데 큰 광대 노린재는 나무 중에서 회양목
이라고 부르는 나무에 수액을 먹고 사는 그런 곤충이에요. 나중에 한번 생각보다 쉽게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놀러 가다가 저런 횡목이 보이면은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근데 저기 나무가 가는데도 저기서 수액이 나와요? 맞아요. 저 나무도요. 선생님이 물을 주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똑같이 아래 나무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그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곤충은 풀무치라고 하는 메뚜기과에 속하는 곤충인데요. 이름이 왜 풀무치냐면은 풀에 묻힌 벌레라고 해서 풀무치예요. 맞아요. 이 친구의 특징은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큰 메뚜기에 속하는 곤충이고요. 색깔은 주로 녹색이나 아니면 갈색 아니면 약간 녹색을 띤 노란 색깔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요. 이게 섬에 살고 있는 풀무치일수록 덩치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섬 거대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따가 표본으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궁금해서 얼른 표본을 확인해 봤는데요. 섬 거대화라고 쓰인 풀무치만 유독 덩치가 크죠. 천적이 없거나 먹이 자원이 풍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풀무치는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황충이라고 해서 굉장히 떼를 지어 다니면서 뭔가 풀을 다 먹어치우는 아주 무서운 곤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먹성이 좋은 곤충이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따가 친구들 우리 풀무치, 메뚜기 잡는 체험하러 내려갈 거니까 그때 열심히 잡아보세요. 여기는 메뚜기 잡기 체험장이에요. 주변을 잘 둘러보면 이렇게 메뚜기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답니다. 날 잡아보세요. 메뚜기 잡는 곳? 맞아요. 여기는 메뚜기 잡기 체험장이에요. 우리 친구들 메뚜기 잡아본 적 있을까요? 네. 지금 어디서 많이 잡아왔을까요? 놀이터에서 잡아봤어요. 그리고 공원이랑 학교. 맞아요. 이렇게 메뚜기 친구들은 그렇게 풀이 많은 곳에 사는 친구들인데요. 한국에 있는 메뚜기 친구들은 184여종이 사는데요. 그 중에 한 종 우리는 풀무치를 잡아볼 거예요. 자, 어머니 혹시 메뚜기 혹시 드셔본 적 있으실까요? 아니요. 우리 친구들 혹시 먹어본 적 있을까요? 아니요. 선생님은 어릴 때 메뚜기를 튀겨서 먹은 적이 있는데요. 메뚜기가 약간 식감이 바삭바삭해서 선생님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행태관에 가서 식용곤충을 먹어볼 수 있을 건데요. 시간이 되면 한번 먹어보는 걸 선생님 추천할게요. 여기서 잠깐 꾸러기 미션을 시작할게요. 이번 미션은 직접 메뚜기를 잡는 건데요. 10마리 이상 잡아야 성공이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게 뭔지 알까요? 채집통, 타이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잠자리채.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여기 있는 채집통하고 잠자리채로 잡게 될 건데요. 오늘은 손으로 잡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우리 친구들 같은 작은 손으로도 메뚜기를 만지면은 메뚜기 친구들이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잠자리채로 잡을 거예요. 메뚜기 100마리 잡아도 돼요? 그럼요. 본격적으로 메뚜기 잡으러 출발! 과연 메뚜기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여기에 있어요. 저는 잘 보이죠? 잘 찾아서 잡아보세요. 자, 우리 친구 들어가 볼까요? 우와. 여기. 벌써 들어오면서부터 잡기 시작하더니 벌써 4마리까지 잡았어요. 너무 잘한다. 연달아 메뚜기 잡기에 성공하고 채집통에도 척척 잘 옮겨 담네요. 가을이 몇 마리 잡았어? 4마리. 우와. 잘 잡는다. 꼬리. 파이팅. 엄마 얘 잡자. 잡았어? 이번엔 오빠가 조심스럽게 메뚜기를 잡았어요. 여기. 이제 채집통에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이쿠, 도망쳐버렸네요. 채집통에 잘 넣어주셔야죠. 바닥이 없나? 여기 있어. 이거. 응. 내가 다시 메뚜기를 발견하고요. 잡는 것까지 성공했는데요. 이번에도 좀 불안하네요. 놀아가지고 살짝 털어. 내려가 버렸다. 아유, 아쉽네요. 이후에도 꾸러기는 계속 메뚜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풀 사이에 있는 메뚜기를 발견하고 세금세금 다가갔더니 얘가 알아서 자기 무덤 팠어 얘가.
놀랍게도 메뚜기가 스스로 잠자리채 안으로 뛰어들어왔네요. 이번엔 채집통에 넣는 것까지 잘할 수 있을까요? 열었어. 와, 성공했네요. 뚜껑 닫아. 직접 메뚜기를 잡으면서 메뚜기와 점점 친해지고 있는 것 같죠? 덕분에 채집통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벌써 여러 마리 잡았네요. 이보다 바쁠 순 없다. 이후에도 꾸러기들의 메뚜기 잡기는 계속됐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봐. 색깔하고 크기 한번 봐봐. 생각보다 엄청 크네. 아, 길이가 정말. 그러니까. 야, 얼굴이 초록이야. 오, 맞네. 초록이네. 살짝 초록빛이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해. 응. 신기하다. 언니 어떤 색 봤었어? 나는- 보통. 나는 초록이 많았었는데. 난 갈색. 갈색은 많이 안 봤는데. 신기하네. 그렇게 가까이 보기 처음이잖아. 이게 꾸러기들이 잡은 메뚜기들인데요. 과연 미션에 성공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메뚜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 선생님 한번 세볼게요. 동생은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1마리 잡았고요. 우리 오빠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마리 잡았어요. 우리 똑같네.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잡았어요. 만져봐도 돼요? 그럼요. 우리 친구 만지고 싶은 친구는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만질래요. 좋아요. 메뚜기 친구가 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뒷다리 잡고 있을게요. 느낌이 어때요? 뭔가 간지러워요. 뭔가 멍멍이 만지는 느낌? 그래요? 멍멍이 발톱. 맞아요. 메뚜기 친구들은 특별하게 발톱이 있어서 이걸로 풀을 잡거나 이동할 수 있어요. 축하합니다. 메뚜기 잡기 미션. 오빠도 동생도 모두 성공했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살짝 둘러봤더니 무슨 창고 같기도 하고요. 연구실 같기도 하네요. 선생님, 근데 저기 안에 계신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굉장히 다양한 곤충을 사육하는 곤충 사육실이에요. 저 선생님들은요 열심히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곤충을 사육하려면은 곤충이 알아서 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일이 사람이 직접 손으로 먹이를 주기도 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사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열심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친구들이 봤던 여러 가지 곤충들 있죠? 네. 다 이렇게 이곳에서 사육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건데 아까 보지 못했던 뭐 짱구개미나 이게 새끼 짱구 개미래요. 아니면 한국 홍가슴개미 여기는 한국 홍가슴개미를 키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서 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지바퀴라고 해서 바퀴벌레를 같이 사육하고 있어요. 어머나, 이게 바퀴벌레 알이래요. 바퀴벌레를 키운다니 좀 놀랍죠? 바퀴벌레는 해충 아니에요? 해충을 왜 키워요? 바퀴벌레는 해충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이제 사람한테 해충이지만 자연에서는 해충보다는 다른 곤충이나 생물의 먹이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생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생물들이 이 바퀴벌레를 먹기도 하고요. 반대로 바퀴벌레는요 자연의 분해자이기 때문에 뭐든지 잘 먹어요. 그래서 자연에 살고 있는 뭐 다른 동물의 시체나 이런 것도 먹어치우기도 한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곤충이에요. 선생님, 저거 금고 같아요. 그럼 이제 저쪽으로 가볼까요? 네. 자, 따라오세요. 여기에 진짜 금고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칸칸마다 곤충 표본들로 가득합니다. 종류가 다양하네요. 우리 친구가 금고 같다고 말한 이곳은 바로 수장고인데 선생님들이 곤충 표본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꺼내보면요. 자, 이름별로 굉장히 다양한 곤충 표본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평소에 친구들이 자주 봤던 곤충도 있을 수가 있고 자주 보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곤충도 많이 있을 건데 자, 아래 보면은 하늘소 볼게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하늘소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얘네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왜 여러 개나 떴어요? 원래 이렇게 표본 하나씩 하는 거고요. 자, 보면 이렇게 똑같아 보이지만 또 옆에 바로 다른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또
똑같이 하늘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예쁘다. 우리 친구들 생각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곤충들이 살고 있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 수장고 표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표본 많이 봤으니까 진짜로 실제로 표본을 만들어 봐야겠죠? 네. 자, 우리 만들러 가볼까요? 네.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엔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곤충 모형들이 눈에 띄고요. 곤충머리 표본도 있네요. 우와, 장수풍뎅이다. 우리 친구들 여기에 장수풍뎅이만 있는 것 같나요? 아니요. 그럼 어떤 곤충들이 또 있을까요? 사슴벌레도 있고. 맞아요. 사슴벌레도 있고 장수풍뎅이도 있지만 이제 굉장히 다양한 곤충들 머리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직접 표본을 직접 만들어보고 그 집에 가져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표본이 어떤 건지 알고 있나요? 네. 네. 표범은 곤충을 전시에 바늘로 막 꼽아가지고 전시해 놓는 거. 맞아요. 우리가 흔히 박물관, 곤충 박물관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표본들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럼 표본을 왜 만들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공부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곤충 표본을 골라볼 건데요. 종류가 조금 많다 보니까 어떤 곤충들이 있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본 다음에 선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다 곤충 표본이라는데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네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이쪽에는 장수풍뎅이 친구들이 있고요. 저기는 다양한 종류의 장수풍뎅이들이에요. 이쪽에는 사슴벌레, 저희는 사슴벌레들이랍니다. 종류가 다양하죠? 그 끝에는 풍뎅이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풍뎅이들이에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에 커다란 뿔이 달려있는 게 특징이고요. 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사슴처럼 커다란 집게 큰 뿔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혹은 풍뎅이 종류를 하나씩 골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저기 3번이요. 3번 기대온 장수풍뎅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빠는 어떤 거 골랐어요? 전 7번이요. 람프리마색 사슴벌레? 네.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준비해서 표본 가져다 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우리 앞에서 곤충 표본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으로 이동할까요? 표본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볼게요. 우리 표자는 기록하다, 나타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본자는 원래의 것을 뜻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원래의 것을 기록하는 걸 우리가 표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동물 표본이나 식물 표본을 관찰해 보면은 살아있을 적 당시의 원래 모습이 기록돼 있고 나타나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 볼 표본 방법이 건조 표본이고요. 말 그대로 오랫동안 건조시켜서 몸속에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한 후 장기간,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액침 표본이라고도 있거든요. 이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액체에 담가서 만드는 표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건조 표본으로 만들기 어려운 곤충들, 예를 들면 몸이 말랑말랑하다던가 아니면 핀을 꽂기 어려운 경우에 보존액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 건데요. 꼭 곤충이 아니더라 해도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물고기나 거미같이 다양한 생물들을 우리가 액침 표본으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액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액침 표본이고요. 이건 건조 표본들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표본 밑에 자그마한 종이가 같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이를 라벨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라벨에는 곤충 표본에 대한 정보가 보통 3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집된 지역을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비가 채집된 날짜, 마지막은 채집하신 분의 이름. 보통 이렇게 3가지 정보가 안내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라벨이 없는 곤충 표본은 사실상 연구적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잘생긴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표본일지라 해도 채집 정보, 라벨이 없으면 무용지물 표본이라는 점
우리 친구들이 라벨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고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라벨 모두 작성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전에 꾸러기들이 직접 고른 표본으로 만들 곤충들이고요. 이건 준비물이에요. 우리 친구들 표본 선생님이 준비해 왔거든요. 하나씩 먼저 받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표본 받았으면 안에 들어있는 휴지로 곤충 몸에 남아있는 물기를 조금씩 잘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야 하는데요. 조심조심. 곤충 모양이 상하지 않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물기 다 닦았으면 안에 들어있는 우드락 판 꺼내가지고 곤충 표본을 올려준 후에 이제 곤충 핀을 꽂아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여기 요쯤 그러다 다리 할 수 있겠어? 조심해 꼬는데 살살살살 우드락에 딱 꽂히고 물통을 다 뚫어주면 돼요. 네. 우드락에 핀이 꽂힐 수 있도록 우드락에 잘안 돼요? 꼽아요? 네, 우드락에 꽂으면 돼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잠깐만 잘 됐어? 잔인하네. 핀을 꾹 눌러서 이렇게 관통시켜야 해요. 우리 두 눈 크게 뜨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엔 더듬이가 어디 숨어 있냐면 좀 있다. 여기 안쪽에 요게 더듬이거든요. 조그만한 거 보여요? 콩나물 같다. 맞아요. 콩나물 같이 생긴 게 더듬인데 가만히 두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거든요. 고정해서 꽂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니은자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구슬핀을 이용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핀으로 고정시켰어요. 그게 도둑이에요. 이거는 수염이에요. 어? 우리 아빠들 수염 나 있는 것처럼 곤충들도 수염 나 있거든요. 더듬이는 여기 양쪽에 하나, 아하. 이게 더듬이에요. 부위에 따라 핀셋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작업을 합니다. 다리 잘 돼? 응. 다리 잘하니까 표본 만들기에 푹 빠져서 집중하는 동생. 어찌나 꼼꼼하게 하는지 핀들을 빽빽하게 꽂아놨어요. 오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안쪽 어깨 부분부터 동생과 마찬가지로 핀들을 아주 빽빽하게 꽂아놨네요. 이렇게 해서 동생의 곤충 표본이 먼저 완성됐고요. 바로 이어서 오빠도 표본 작업을 마쳤어요. 다 있어요? 너무 잘했네. 이제 제가 한번 뭐예요? 봐줄게. 이번에는 우리 이름표 쓸 거예요. 네. 어떤 거 쓸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거 선생님 흰색 종이 나눠준 거 그대로 쓰면 되거든요. 2019년 1월 인도네시아 서울 유기섬 채집 정보에 써주면 되고요. 만드니 친구 이름, 제자도 이름을 발급자 써주면 돼요. 이 친구가 2019년 1월 달에 채집이 된 거고요. 인도네시아 서유기니 섬에서 잡힌 거예요. 이거 진짜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맞아요. 이 친구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살았던 장수풍뎅이고요.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배운 대로 직접 라벨을 작성하고요. 라벨을 붙여준 다음 정성스럽게 만든 표본을 그 위에 올려주면 끝! 정말 대단하네요. 꾸러기들이 직접 곤충 표본 만들기에 성공했어요. 찾아가는 꾸러기 교실 다음 시간. 미니 장수풍뎅이. 눈으로 보는 건 기본.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요. 이글 등이에요, 이만큼이. 뿐만 아니라 입으로 직접 맛보기까지. 꾸러기들이 용기 내어 밀어먹기에 도전할 거고요. 추억으로 해. 상상을 초월하는 깜짝 미션에도 도전할 거예요. 닭 몰래 유정란 훔쳐오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